안녕하십니까, 박만규입니다. 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경마입니다. 서울 경마장 11개 경주 그리고 부산 경마장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서울 8경주에 대통령배 대상 경주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서울과 부산, 서울 7경주, 부산 5경주에서는 2세 마들 간의 대상 경주 역시 펼쳐져요. 뭐 대상 경주 치고 아주 그렇게 재밌는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한 또 대상 경주는 그 나름대로의 또 묘미가 있기 때문에 뭐 이변의 여지가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래 보여지고요. 이번 일요 경마도 아무래도 출전 두수가 많아요. 편성 자체가 정말 엇비슷한 그런 마필이 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역시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오늘 그 중에서 서울 경마장 추천 경주는 1경주와 6경주 그리고 후반에 9경주, 10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고요. 부산 경마장 역시 2경주와 3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경주 첫 번째 추천 경주인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예요.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5번마 디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5번마 디네는 요거는 뭐 충분히 놓고 가야죠. 일단 뭐 데뷔전에서도 빠른 스타트 능력, 3자까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이제 문화일보배에서는 좀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워낙 약한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선행도 되고, 또한 선의권에서도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오브마 티네는 요거는 충마로 놓고 하고요.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좀 불안해요. 이 10번마 정상이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은 보여줬지만 일단 편성 자체는 상당히 좀 약했고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 믿고 대길의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최고 골드라는 마필도 조경들을 태폭 끌어올리면서 준비는 나름 잘하고 나왔어요. 편성도 잘 만났죠. 강하지 않은 편성. 그렇지만 최고골드라는 마필도 그렇게 혈통적으로 뛰어난 마필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약간 스피드는 좀 있는 그런 혈통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불안 요소가 있고 새로운 비술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데뷔전 때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이 새로운 비술이라는 마필 자체도 뭐 혈통적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스타트 능력, 순발력은 보유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또 팔리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믿고 가기는 어렵죠. 따라서 뭐 디네는 나름 인정이 되는데 나머지 팔리는 마필들이 제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을지는 역시 많은 의문이 드는 그런 에이스이기 때문에 역시 노출이 안 된 복병 한도를 노려가는 그런 에이스예요. 일단 뭐 편성 자체는 상당히 잘 만났죠. 준비를 또한 컨디션 조율에도 유난히 신경을 쓰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왔고 어쨌든 뭐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있는 그런 혈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만한 편성에서는 그 잠재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5번마 디네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 가야죠. 복승식은 주력 한 방을 가고 요거 3복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요. 이 2차 3착에서 복대복 막고로 엮일 가능성도 열려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큰 배당도 3복승식에는 형성이 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3복에 대한 메리트까지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서울경마장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2경주 국산마 6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안말대 레이스죠. 편성은 역시 뭐 이렇게 썩 강하지 않아요. 1경주와 마찬가지로. 따라서 그 환상의 나라는 요거는 뭐 충막감으로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죠. 환상의 나라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뭐 선회가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루키 스테이크 8월달에 루키 스테이크에서 3차까지 왔죠. 그때 뭐 비인기 마필이었었던 그런 마필인데 빠른 스타트 능력을 바탕으로 앞에 갖다 붙이면서 버텨낸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문화일보배에서는 전기가 좀 꼬였어요. 빠른 게이트 히터를 보여주지 못했고 워낙 빠른 페이스다 보니까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좀 크게 외곽을 놓으면서 무리한 레이스로 말미암아서 제 능력 발휘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 경기는 레이스 흐름이 느리죠. 선행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고 안쪽에 일본은 동방포스도 선행이 가능하죠. 게이트 히점을 살려서 안쪽에서 먼저 간다면 뭐 보내놓고 따라간다 하더라도 선의권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한상의 나라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11번마 타이거로어가 대기로 팔리는데
이 타이거로도 지난번에 이제 입상을 했죠. 외곽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타이거로 같은 경우도 기복이 좀 여지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전개가 좀 잘 풀린 측면이 없잖아 있어요. 앞에서 약간 좀 그 페이스를 좀 빨리 가져가면서 앞에 갖다 붙이는 마필들이 약간 좀 오버 페이스라는 측면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타이거로를 믿고 대기를 승부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원모 타임 동방포스 나쁘지 않아요. 요거 한 집에서 나온 마필들인데 동마필 모두 컨디션 좋아요. 이 동방포스는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주 힘도 많이 차 있는 그런 모습이고, 1번 게이트에서 얼마든지 기입적인 선행을 감행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것도 가능하고요. 원모 타임은 사실 혈통적 이대시가 상당한 마필이에요. 데뷔 전에 요거 노려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여러 살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지난번에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4차까지 올라왔는데, 데뷔 전이랑 완전 색다른 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4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모모타임이 혈통적 기대치가 뒷받침이 되고 있고, 또한 빠른 경주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원모타임도 얼마든지 탄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원래 데뷔 전 때는 스타 능력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는 발주가 매끄럽지 못했지만 올라올 때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경주는 뭐 선의권에 바로 앞에 갖다 붙여놓고 레이스를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원모타임이 저는 이번 경주 기본 막권이라 이렇게 봅니다. 9번 3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고, 같은 집에서 나온 동방포스도 컨디션이 좋고 기입적인 선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방포스에게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타이거로우보다는 워머타임이나 동방포스 안쪽에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은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2번마 라운드 플레이스 중심으로 배드바이 돌아가죠. 여기 6번마 천마 호령, 또 10번마 유니버설, 또 1번마 킹 오브 드래곤, 대원 용마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팔리는 요 5마필이 개간의 전력은 좀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다만 이 중에서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되는데요. 이 라운 플로렌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꾸준하게 연투를 해내고는 있는 그런 마필이죠.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그렇게 아주 베스트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해낸 그런 마필이고, 그 전에 7월 20일 경주에서는 바깥으로 좀 기대면서 크게 외곽을 돌면서 능력을 발휘했는데, 어쨌든 이 마필이 일단 바깥으로 기대는 압박이 좀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에 부담 중량이 지금 1.5가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도 사실 2착을 오긴 했지만 물론 컨디션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버텨낼 때의 그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운 플로렌스도 요거 인기 1인데 부러질 가능성이 전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6번마 천마호령 요거 좋죠. 천마호령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10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무난한 적응력을 보여줬고 이제 정상적인 추출 주기죠. 맘먹으면 선행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마필이에요. 안쪽에 이번 라운 플로렌스나 킹 오브 드래곤이 있긴 한데 워낙 게이트 이탈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천마호령이 선행을 쏘고 나가는 순간에는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요거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유니버설도 기본기가 있는 마필이죠. 데뷔 전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루키 스테이크 또 문화 일보배 이런 대상 경주에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뭐 2살짜리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앞으로 재도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가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니버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6번, 10번 막권을 뭐 기본 막권으로도 얼마든지 공략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1번 킹 오브 드래곤도 1번 게이트 시점은 가지고 있죠. 이 마필도 지난번에 이제 10개월의 공백을 역시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은 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킹 오브 드래곤도 1번 게이트 시점을 살려서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면 뭐 기회는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라운 플로렌스가 역시 위험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6번마 천마호령이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 배팅에 축이지 않나 보여지고, 유니버설이 기본 막권이고 여기 1번마 킹 오브 드래곤까지도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일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가 됩니다. 이번 경우도 뭐 큰 배당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팔리는 인기 마필들이 개근대 전력은 좀 나은 그런 레이스인데 8번마 썬나이트 또 5번마 드루쿰다 소망의 길 홀리니케 여러 마필이 팔리죠. 어쨌든 썬나이트가 인기 1위인데 저는 요거 인정이 안 돼요. 이 썬나이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그야말로 1번 게이트 1점을 10분 할애하면서 정말 보여줄 거 다 보여준 그런 마필이에요. 조규왕들은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오긴 했지만 지난번에 워낙 최선이었다는 점에서는 이 썬나이트 믿고 가기는 다소 좀 부족한 그런 마필이에요. 오히려 소마의 길이 낫죠. 소마의 길은 이제 2살짜리 마필이에요. 아직까지 전력이 뭐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고 최근에 이제 경주를 거듭하면서 가능성 있는 걸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외곽을 타면서 3차까지 올라오는 탄력을 보여줬고 안쪽에서는 뭐 선행권에서 아니면 뭐 길적인 선행도 가능하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고 어쨌든 성장세가 가파른 마필이기 때문에 소마의 길의 선정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에 5번만 드루쿰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최선이었어요. 뭐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또한 이제 편성도 그렇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최선의 3차기 이었기 때문에 드루쿰다도 요것도 뭐 팔리는 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3번만 홀리니케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죠. 홀리니케는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타트 때 점프를 하면서 발주가 늦었어요. 그 바람에 능력 발휘가 안 된 그런 마필인데 정상적인 발주라면 홀리니케도 게이트 1점을 살리면서 기술적인 선행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최소한 선의권에서 체력의 전개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마의 길과 홀리니케 이 두 마필이 초반부터 앞에 나와서 그냥 버텨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썬나이트라는 마필은 역시 발주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하고 나이가 어린 2살짜리 마필들 홀리니케와 소마의 길은 계속해서 컨디션의 변화, 뭐 힘이 착가하고 있다는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8번 썬나이트가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만 뭐 믿고 가기에는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3번 뭐 홀리니케와 4번 뭐 소마의 길, 3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7번마 라운드 어펌드 중심으로 배당파에 들어갈 텐데요.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부담 중량은 3kg가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사실 지난번에 컨디션이 아주 베스트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웠는데 어쨌든 선행을 가서 낙승을 거뒀죠. 사마신에 여력이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라운드 어펌드 충분히 선전을 해줄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4번 어디든지가 될 길인데 이 어디든지는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든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그 뚝심으로 밀어붙이면서 탄력을 보여주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물론 혈통주 기대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의 여력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지난번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하진 않았고 승급전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좀 적응이 필요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0번 히트플라이 좋죠. 이 히트플라이는 외곽 KD 불리함이 있는데 지난 8월달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탄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던 그런 마필인데 좀 기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은 굉장히 좋아요. 저거 각별히 신경 쓰면서 준비를 잘 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고 라운드 어펌드나 참 빠른 말 거기 이제 논수도 열차 영광의 스카이 이런 마필들이 이제 앞선인데 앞선을 가는 마필들이 라운드 어펌드는 그렇다 처음치고 나머지 마필들은 참 빠른 말은 아무래도 승급전에 또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고 또 영광의 스카이나 논수도 열차는 스타트 게이트 이탈 스타트 능력은 좀 가지고 있지만 뚝심이 그렇게 담보가 안 되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선 자체에서는 라운드 어펌드가 살아남고 결국은 이제 뚝심 있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히트 플라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브리오드 트로피도 상태감은 나쁘진 않아요. 조경들을 많이 끌어올려놓고 나왔는데 부담 중량도 늘어났고 최근에 계속해서 열심히 타면서 착순권에 머물면서 어떤 근성 부족을 약간 드러내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감은 좋습니다만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브리오드 트로피도 살짝 메리트는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7번마 라운드 어펌드와 10번마 히트플라이 10번, 7번, 10번 막건이 기본 막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부산 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연입니다. 이번 경기는 난타전이죠. 전력 자체가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이 크지 않아요. 5번마 세클선과 12번 스키타이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요 두 마필 중에서는 12번마 스키타이를 주력 막건에 가져가야죠. 외곽 KT 불리함은 있어요. 그렇지만 상태감은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도 컨디션이 좋아서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바람도 많이 불었죠. 비록 3차기에 아쉬움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부담 중량도 1kg가 빠졌고 상태감 여전히 좋고 편성도 제대로 만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스키타이는 요건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세클선은 좀 위험하다고 봐요. 일단 세클선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렇지만 과연 선행을 갈 수 있을지도 약간의 의문이 들고 지난번 승급전에서 대기를 팔리고 나름 잘 탔어요. 4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연결했지만 걸음발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세클선은 5등급에서는 다소의 좀 시간과 적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세클선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길 히어로는 요거 지난번에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뭐 여전히 한 번 더 올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완벽하게 외곽을 돌면서 자력으로 올라온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대길 히어로도 가능하고 1번마 빅뱅 클래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외곽을 타고 오늘 1번 게이트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빅뱅 클래스도 적절한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팔리는 것만큼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줘요. 따라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스키타이가 가장 낫고 대기 히어로도 가능합니다만 노리고 하는 마필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레이스죠.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가 크지 않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노력하는 마필은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성적으로는 연결이 안 되면서 아직까지는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여전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편성이 그렇게 썩 강한 편성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번 경주가 앞에 가는 마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앞에 가는 마필들이 그렇게 뒷심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개적으로도 따라가는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잘 부합이 되는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여러 마필이 입상 도전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스키타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스키타이에 붙이면서 요거를 뭐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고 이번 경기는 복대본 막건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 점까지 염두에 두고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부산경마장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오경주 국산마 5등급 1800m입니다. 안쪽이 2번마 차민키 중심으로 배당에 들어가죠. 차민키는 뭐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첫 도전이라는 부담이 있어요. 1800. 그렇지만 뭐 1800이라는 경주월이 별 문제가 안 되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3개월에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도 외곽에서 좀 무리한 레이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안좋게 D점을 10분 활용한다면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차민킨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 이제 4번만 마이티봄이 역시 대기를 팔렸는데 지난번에 입상을 했죠. 전기가 잘 풀렸어요.
그리고 외곽 게이트가 좀 유리한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그 줄의 덕도 좀 본 그런 마필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이티 봄이란 마필 자체가 좀 기복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 믿고 대끼리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희망밴드 같은 경우도 이제 1700에서 최근에 8월 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 최선의 3차기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희망밴드도 뭐 큰 메리트는 없어요. 1800 첫 도전인데 이 마필도 1700을 꾸준하게 뛰어왔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1700이나 1800이나 뭐 늘어난 경우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도 않기 때문에 요것도 뭐 큰 메리트를 가지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9번마 파워질주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죠. 파워질주는 이제 좀 아직까지 전력이 확실히 노출이 된 그런 마필은 아니죠. 지난 9월 달에 이제 3세에 데뷔를 한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뭐 지난번에 스타트 때 이제 약간 옆에 말필과 부딪히면서 발전은 매끄럽지 못했지만 외곽에서 올라올 때 탄력은 상당히 날카로웠고, 이 마필도 1800 첫 도전인데 늘어난 경주거리가 훨씬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레이스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파워 질주, 뭐 승급전에는 부담이 또 있긴 한데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마필이고 전력이 확실히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파워 질주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이 형성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구도고, 1800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에게 기회가 좀 더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만 차밍킹과 9번만 파워질주, 2번 9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부산경 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12번마 앙코르를 축으로 후청을 찾는 그런 레이스예요. 12번 앙코르 같은 경우는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지만 선행을 나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석 부천장배 이세마 대승경주에서는 선행을 못 가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뭐 보여줄 거는 매력도 많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 편성이 워낙 약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앙코르 선행을 못 간다 하더라도 능력을 발휘해내에 있어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번 앙코르는 요거는 충마로 놓고 하고요. 여기 이제 1번마 브라운 루키, 또 11번 하늘 폭풍, 이런 마필들이 대끼리 준대끼를 팔리는데요. 브라운 루키도 1번 게이트 이점은 가지고 있어요. 선입권에서 뭐 최적의 전개가 가능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그렇게 발주가 아주 좋은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따라서 1번 게이트가 좀 도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지난번에도 대기를 팔리고 나름 최선의 3차기였습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브라운 루키를 믿고 가기는 어렵고, 하늘 폭풍 같은 경우도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역시 앙코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가 어렵고,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하늘 폭풍도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내기는 좀 쉽지 않죠. 최근에 보여줬던 경주력이 일단 다다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지난번 3차기지만 역시 이 마필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강속마도 마찬가지예요. 강속마도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지만 나름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요. 뭐 강속마도 뭐 4살짜리 마필이고 앞으로 좀 더 보여줄 거라면 매력이 약간 있긴 한데 지난번에 의외로 좀 잘 타긴 했어요. 1번 게이트에서. 그전에는 추입력을 발휘했었던 마필이 지난번에 앞에가 다 붙이면서 걸음의 변화를 좀 보여준 것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소마를 믿고 또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려가야죠. 일단 편성이 앙코르를 제외하고는 약간 기본만 편성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인기 순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액면적으로는 최근에 그래도 뭐 착순간에 온 맛빌들이 인기마로 대두가 됩니다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역시 복병을 노리고 하는 그런 레이스예요. 12번 앙코르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요. 요거 3복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2착, 3착에서 역시 복대복 막권으로 엮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복이 있어서는 더 큰 배당도 가능하기 때문에 더 큰 배당은 3복승식으로 노리고 하고, 어쨌든 주력 막권 자체는 앙코르에 붙이면서 요거 한 방으로 승부를 보는 부산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육경주 국산맛 4등급 1200m입니다. 서울경마장 오늘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기는 크게 터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5번 노프라브런과 외곽이 11번 서울 빙고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요 두 마필 모두 불안합니다. 일단 노프라브런 같은 경우는 뭐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여력이 없이 좀 힘겨운 입상을 이어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부담 중량도 2kg가 늘어났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프라브럼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서울 빙고도 역시 승급자는 부담이 있죠.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낙성을 거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최외곽이기 때문에 선행도 여의치 않아요. 안쪽에 노프라블럼이나 뭐 여왕삭스 이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빙고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외곽에 좀 무리를 하고 가야 되고 못 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급전 치고는 이게 만만치 않은 편성이에요. 따라서 서울 빙고도 못 믿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노프라블럼이나 서울 빙고를 주력 막군으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복대목 막군을 이번 경주는 주력 막군으로 제대로 승부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물론 청룡의 칼 나쁘지 않아요. 사이클론 스타도 그렇고 청룡의 칼도 역시 승급자리긴 합니다만 상태감은 좋아요. 안쪽 KT점도 지니고 있고, 사이클론 스타 같은 경우도 지난번 승급전에서 약간의 아쉬움을 남기긴 했지만 구주에 텀을 주면서 나름 준비는 신경 써서 잘 하고 나왔고 추입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앞선이 좀 무너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클론 스타의 그 뚝심이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프라브럼이나 서울 빙고 이런 마필보다는 청룡의 칼, 사이클론 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노력하는 복병은 역시 따로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인기 마필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마필이에요. 최근에 성적이 이렇게 나지 않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근에 컨디션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좀 더 보여줄 거름의 여력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컨디션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아요. 인기 마필들이 약간 거품기가 좀 있고 위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배당을 선사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인기 마필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복대부 막권을 요걸 과감하게 주력 막권으로까지 노려갈 수 있는 오늘 서울경마장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산 사경주 혼합 4등급 1800m입니다. 5번마 그대만의 블루 그리고 빅조스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형성하는 그런 레이스죠. 그대만의 블루 같은 경우는 뭐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일단 첫 발표 첫 도전에 나서는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혈통적으로는 뭐 늘어난 경주거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마필이고 뭐 힘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9번 빅조스도 가능하죠. 빅조스도 약간의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좀 가지고 있지만 뭐 이 마필도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빅조스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대만의 블루와 빅조스 그래서 대기를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대만의 블루나 빅조스도 다른 마필보다는 액면적으로는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 경주 그대만의 블루와 빅조스 대기리로 땡땡 끝나기에는 이게 좀 쉽진 않아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우리가 돈을 배팅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정도의 대끼리는 아니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블루 포인트 같은 경우도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났죠. 지난번에 나름 뭐 최선의 2차기였기 때문에 플러스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부담 중량도 1kg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서울 드래곤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승급전이라는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그대만의 블루나 빅조스가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대끼를 믿고 승부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의외의 마필,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마필은 이 안쪽에 1번마 아리오네 빛이에요. 인기도에서는 뭐 완전히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이죠. 점프 출전했습니다. 부담 중량 52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조금 계속해서 점핑 출전을 하면서 51을 짊어지고 나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아리오네 빛이 이번 경기를 앞두고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레이스 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라면 발주가 약간 늦어도 주인권에서 레이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진 아리오네 빛은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걸 해볼 만해요. 아리오네 빛도 지금 3살짜리 마필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스타트 능력이 좀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능력 발휘가 좀 안 되고 있지만, 이번 경주는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조기 강도를 끌어올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니권 정도만 자리를 잡아준다면 이 아리오네 빛이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은 안쪽에 1번마 아리오네 빛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농협중앙해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서울연마장 2세 마필들 간의 대결이죠. 충마는 나와있죠. 뭐 치프스타 요거는 뭐 충마로 놓고 갑니다. 뭐 데뷔전부터 상당한 능력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16마신의 낙승, 그리고 8월달에 루키 스테이크 2세마 대상경주에서 역시 7마신의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뭐 선행을 나섰는데 별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안쪽에서 원병식깃이 어떻게든 밀고 나가서 선행을 고집한다면 보내고 따라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서는 치프스타는 요거는 충마로 인정이 되고요. 원병식깃이 역시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1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었던 그런 마필이죠. 문화일보배에서 버텨내면서 2착을 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원병식깃이 기본적으로 이제 외측으로 바깥으로 기대는 압력이 있어요. 8월 달에는 루키 스테이크에서 완전히 그냥 사행을 하면서 졸전으로 연결이 됐고, 어쨌든 지난번에는 외곽에서 이제 모래를 피하면서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해냈지만 사실 끝걸음의 여력은 별로 없었고, 일단 치프스타가 있기 때문에 전개가 굉장히 꼬일 가능성이 높죠. 선행을 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고, 간다 하더라도 이 치프스타의 그 압박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원병식깃이 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요 대끼리는 다소 좀 위험 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10번만 더선 불사조를 기본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죠. 이 더선 불사조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뭐 단순히 선행이 아니고 약간 선행만 옆에 붙이면서 외곽을 타면서도 5마신의 낙승을 얻은 그런 마필이에요. 뭐 강자와 일전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됩니다만, 더선 불사조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원병스깃이나 치프스타를 보내놓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전개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4번마 원병스킷보다는 오히려 10번마 더선 불사조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레이스고, 여기 이제 5번마 JD 강자도 가능하죠. JD 강자 같은 경우도 그 6월 달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데뷔전이 좀 늦었어요. 2달의 텀을 두고 데뷔전을 가져서 5마신 낙승을 얻었고, 지난번에 문화일보배에서 잘 타고 깨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JD 강자도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JD 강자에게도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병식깃의 대끼리는 아무래도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9번마 치프스타는 요거는 충발을 놓고 가고요. 여기 이제 10번마 더선 불사조, 그리고 5번마 JD 강자까지 입장 도전이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 1200으로 펼쳐지는 김해시장배 대상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충마는 나와 있는 그런 레이스죠. 8번마 와일드파크, 요거 충마감입니다. 뭐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에요. 루키 스테이크, 또 지난번에 부산 강역시장배 강서구청장배죠. 에서 뭐 역시 우승을 한번 줬고, 여력은 조금 없긴 했어요. 그렇지만 근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준 마필이기 때문에 뭐 와일드파크는 최근에 상승세가 뚜렷하다는 점에서 요거 충마로 놓고 가고요. 이번 슈퍼히어로가 대기로 팔리는데요. 이 슈퍼히어로는 지난 8월 달에 루키 스테이크에서 이제 선행을 가서 결국 이제 와일드파크에게 덜미가 잡히면서 이 책이 머물렀고, 지난번에도 약간 기본만 편성해서 선행을 갔지만 막판에 여력이 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게이트에서 역시 선행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합니다만, 뭐 지난번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막판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4번 퍼니와일드가 기본 막공이라고 봅니다. 이 퍼니와일드라는 마필도 뭐 이제 한 번밖에 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전력이 뭐 확실히 노출이 된 그런 마필은 아닌데 기본기가 정말 탄탄한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주행검사를 치르고 2달의 텀을 두고 데뷔전을 가졌고 선행을 가서 11마씩 낙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편성은 뭐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퍼니와일드가 기본기가 있음을 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확연히 보여줬고, 퍼니와일드도 뭐 선행도 되고 선행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혈통이지만 기본기, 뚝심도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퍼니와일드가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와일드파크 퍼니와일드 한 집 승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큰 이변이 일어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아무래도 팔리는 마필들이 개개인의 전력이 앞서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요거 한 집 승부 8번 4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2000m로 펼쳐지는 대통령배 대상경주입니다. 올해 대상경주는 조금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작년에도 뭐 글로벌 히트가 좋은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 글로벌 히트가 이제 개인 대염이라는 좋지 못한 질병을 좀 알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번에 이제 코리아컵에도 출전을 포기하면서 나름 이제 관리에 좀 신경을 쓴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이 완전히 떨어져서 글로벌 히트가 안 된다 이렇게는 장담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글로벌 히트가 예전에 보여줬던 경주력을 이번 경주 역시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또 관건이기 때문에 뭐 글로벌 히트를 빼고 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또 충만을 놓고 가기도 어렵고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는 까다로운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글로벌 히트도 개인 대염이라는 질병, 뭐 두바이를 갔다 오고 하면서 사실 좀 무리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5살짜리 전성기가 이제 살짝 또 조금 지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기 때문에 글로벌 히트도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어렵고, 석세스 베파가 그래도 낫죠. 다만 석세스 베파도 좀 기승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리고 또 모래를 싫어하고 외곽을 타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뭐 4살짜리 마필이고 최근에 상승세를 감안해 본다면 세스 베파가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레이스죠. 따라서 요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데 그동안 보여줬던 경주력만 놓고 보면 뭐 대기로 끝나도 사실 할 말은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그렇지만 이 대기를 믿고 승부를 하기는 어렵고, 스프링도 뭐 최근에 이렇다 할 걸음을 좀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8월 3일날 캘레커 클래식에서도 뭐 최선의 3착이었고, 또 9월 7일날 코리아컵에서 착순간에 오긴 했지만 정말 잘 탔어요, 김혜성 기수가.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스피드 영도 역시 2000m라는 경주거리를 감안해 본다면 역시 살짝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번 경주 좀 이변의 여지가 좀 있는 대상 경주라고 봐요. 그동안은 그 글로벌 히트라는 걸출한 마필이 항상 이제 충막감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었는데, 이번 경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변의 여지가 있는데, 저는 대상은 이 4번 너트 플레이라고 봅니다. 너트 플레이는 뭐 그렇게 화려한 마필은 아니에요. 최근에 대선 경주에 계속 출전하면서 창수권에 머물고 있고, 또한 이제 지난번에 캐리어 클래식에서는 좀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적당히 팔렸습니다만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너트 플레이도 힘은 굉장히 좋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상태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러드 플레이 끝까지 참았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4번만 너트 플레이가 이 이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4번만 너트 플레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 혼합 3등급 16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약간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의 대결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6번마 원더풀 비더 그리고 10번마 어메이징 칸, 요 두 마필이 대길이에요. 일단 뭐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편성이 두 마필 입장에서는 잘 만났다 이렇게 보여줘요. 다만 원더풀 비더 같은 경우도 약간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렸습니다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했죠. 또 3개월의 텀을 두고 나온다는 것도 걸리는 그런 부분이고, 어메이징 칸도 이 58의 보단 능력은 역시 무겁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나면서 50C를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더 늘어난 1kg. 다만 이제 편성적인 점에서는 역시 해볼만 해요. 그렇지만 어메이징 칸이나 원더풀 비더 약간의 기복의 여지가 있죠. 어메이징 칸은 이제 3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있긴 합니다만 58의 부담 용량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이 제끼리가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이렇게 보여지고, 희망 캔디 나쁘지 않아요. 희망 캔디 같은 경우도 컨디션이 좋고 이마필도 부담 용량은 1kg가 늘어났지만 요거 기술적인 선행이 가능하죠. 이번 경주 특징이 이제 레이스 림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희망 캔디가 기술적인 선행에 나서는 순간에는 버텨낼 수 있고, 지난번에도 이제 선행을 가는 과정 자체가 깔끔하지 못했죠. 외곽에서 좀 무리하게 가다 보니까 버텨내지 못한 그런 마필인데, 깔끔한 선행을 간다면 희망 캔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비더나 어메이징 칸 이런 마필보다는 희망 캔디를 요거를 주력 막건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래 보이고요. 이번 경주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은 저는 이 7번만 석세스 모카라고 봅니다. 석세스 모카도 좀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에요. 지난 8월 17일날 입상을 할 때 요거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역시 지난번에 좀 기복은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이 석세스 모카라는 마필이 그 몰에 대한 반응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근본적으로 기복을 보이는데 거기에 또 모래까지 맞고 안 맞고에 따라서 기복이 좀 더 편차가 심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레이스 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석세스 모카가 약간 외곽을 돈다 하더라도 거리적으로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외곽에서 모래를 피하면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면 석세스 모카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게이트 이탈이 아주 안 되는 마필이 아니에요. 선입권에 갖다 붙여놓고 모래를 피하면서 약간 외곽을 돌면서 레이스를 운영한다면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복마 편성임을 감안해 본다면 석세스 모카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복병은 7번마 석세스 모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혼합 4등급 1800m 경기입니다. 서울간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 경기입니다. 6번마 발더스 드래곤이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예요. 발더스 드래곤은 요거는 주력 막건을 하장합니다. 이 발더스 드래곤이라는 마필은 사실 혈통적 기대치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 여러탈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고, 또한 데뷔전에서도 뭐 대차로 꼴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지난번에 경주 전개할 때 앞에가 딱 붙여서 레이스 운영할 때 좀 싸한 느낌이 있었는데 결승선에서 한 발을 더 써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따라서 지난번에 입상이 뭐 우연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혈통적 기대치가 뒷받침이 되는 마필이고, 또한 이제 부담 용량의 4.5 좀 많이 늘어난 것은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해요. 혼합 4등급에 1800이고 지난번에 1800에서 이미 낙성을 거둬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발더스 드래곤의 연투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이클립스 블랙 같은 경우가 대길인데, 이클립스 블랙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부담 용량이 1.5가 늘어나서 56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했고, 또 이 마필은 고기가 좀 높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혈통적으로는 장거리 혈통이긴 한데 이 고기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장거리를 소화해내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8월 17일날 3차기 나름 최선이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클립스 블랙이 편성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대기로 팔립니다만 요건 못 믿는 그런 마필이고, 축배를 들어다는 조경도를 좀 더 끌어올려놓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 마필도 56은 좀 무거워요. 거기다 외곽 게이트 불리함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면 나소책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능력 발휘를 해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8인의 마필중에서는 발더스 드래곤이 가장 낮고 나머지 마필들은 다 낙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복병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역시 준비를 잘하고 나온 그런 마필이에요. 그동안 이제 최근에
최근에 성적은 그렇게 인기 마필보다는 뭐 떨어져 보이는 그런 마필, 떨어져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인기들이 밀려나 있지만 준비는 상당히 신경 써 잘하고 나왔고 역시 뭐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발더스 드래곤을 제외하고는 뭐 다 해볼 만한 그런 상대라는 점에서는 최근에 부진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충분히 씻어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6번마 발더스 드래곤에 붙이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서울경마장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서울 10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9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에요. 뭐 인기 마필하고 비인기 마필의 격차는 크지 않아요. 일단 11번마 골드 개처, 9번마 안양 기쁨, 또 6번마 로열 플러스, 4번 모닝 원더, 3번마 손을 내밀어.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마필이죠. 인기 마필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에이스인데, 일단 골드 캐쳐 같은 경우는 부담 용량이 상표가 늘어났어요. 최근에 상승세는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다만 이 마필이 지난번 1600을 뛰고 1400으로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온 것은 이 늘어난 부담 용량 3kg를 상쇄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장거리가 그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혈통은 아니에요. 따라서 1600과 1400은 아무래도 경주력의 차이를 보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1600에서도 6마신 낙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를 줄이고 나온 다른 점에서는 이 늘어난 3kg의 부담 용량은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11번마 골드캐쳐는 그런 측면에서는 요거 주력 마건으로 공략을 하고요. 안양기쁨 같은 경우는 역시 기본 마필이죠.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전개가 좀 잘 풀려야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경주 편성을 감안해 본다면 뭐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한데, 지난번에 대기를 팔리고 최선의 3차기였다는 점에서는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모닝 원더는 컨디션 좋아요. 다만 이 마필은 역시 승급자는 부담이 있죠. 지난번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와서 우승을 거머쥔 것은 공부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승급자님을 감안해 본다면 역시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로열 플러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55.5kg 부담 용량이 3.5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죠. 이번 경주 역시 56 다소 무겁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복병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에이스죠. 팔리는 마필 중에서는 골드캐치를 제외하고는 다 기복의 여지가 있는 인기 마필들이기 때문에 믿고 가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지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복병 한두를 노리고 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11번만 골드캐치에 붙여야죠. 그러면서 요거 주력 한 방으로 역시 중배당 제대로 노리고 갈 수 있는 오늘 서울경마장 네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 혼합 3등급 18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기본마 편성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는 그런 에이스입니다. 외곽에 10번마 슈퍼 썬더가 인기 1위 마필이에요. 여기에 울트라 드래곤, 또 콜긴, 탄성의 반석, 또 글로벌 파워 여러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슈퍼 썬더라는 마필이 연투를 해오다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아쉬움을 좀 남기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슈퍼 썬더라는 마필이 전형적인 취 마필이죠. 항상 뒤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 나름 잘 탔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4착인데 착차는 13마신이 넘어요. 우승화와 14마신이 넘는 그런 경주거리 착차를 감안해 본다면 슈퍼 썬더도 승급해서 한 차례 적응을 했는데 좀 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울트라 드래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요거 컨디션이 좋아서 노려봤었던 마필인데 워낙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사실 뭐 입상을 했지만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에이스였는데, 어쨌든 부담 용량은 3kg가 늘어났는데 컨디션이 여전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울트라 드래곤도 가능하고, 글로벌 파워는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이번 경주가 뚜렷한 선행이 없어요. 글로벌 파워나 울트라 드래곤 요 정도 마필이 이제 앞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이제 버텨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컨디션 자체는 지난번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선행을 간다면 뭐 글로벌 파워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고, 탄성의 반석도 좋죠. 탄성의 반석도 전형적으로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컨디션이 좋고 일단 레이스림이 빠르지가 않다는 점에서는 이 탄성의 반속도 얼마든지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어요. 지금 3살 이제 후반에 접어들죠. 이제 힘이 제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슈퍼 선더가 너무 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탄성의 반석, 울트라 드래곤, 뭐 글로벌 파워 다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노리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저는 이 3번번 추풍령을 노리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추풍령이란 마필은 오늘 점프 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52kg 아주 홀가분한 부담 윤곽을 짊어지고 있죠. 그리고 점프 출전을 했는데 편성이 가지가 않아요. 혼합 3등급 치고 레이스룸도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뭐 추풍령도 얼마든지 탄력을 살려낼 수 있죠. 최근에 57, 뭐 55, 지난 8월 23일 날 55를 짊어졌을 때는 100kg 팔렸지만 컨디션이 좋지 못했고 또한 지난번에 57의 부담량을 이겨내지 못했는데 52kg라면 요거 해볼만 해요. 점프 수준을 했는데 편성이 강하다면 뭐 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번 경주가 강한 편성이 아니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52의 부담용량은 추풍령도 얼마든지 근성 있는 그 추임력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3번마 추풍령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